안녕하세요. 물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소금 섭취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박사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 섭취입니다. 물박사 블로그나 소금과 물, 우리 몸이 원한다 라는 책을 통해서 물박사의 주장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소금 섭취량에 매우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금 섭취량이 어느 정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소금 섭취량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물박사의 소금 섭취량도 매일매일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을 약을 복용하듯이 일정한 약을 굳이 먹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몸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최대한 소금을 많이 섭취하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워합니다. 정확한 양을 말하면 쉽게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건강에 관련돼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은 WHO입니다.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일일 소금 섭취량은 약 5g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트륨으로 환산하면 2g, 즉 2000mg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일일 소금 섭취량 5g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소금 섭취량 5g은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수치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WHO의 공신력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학계를 통하여서 이 정보들은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대중들도 이 영향을 받아 소금 섭취를 매우 줄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10년 동안 우리가 섭취하는 소금의 섭취량은 35%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줄인 소금의 섭취량이 아직도 12g에 가깝다고 하기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더욱 소금 섭취 줄이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금 섭취량과 가장 크게 관련되는 질병은 고혈압일 것입니다. 또는 심장병입니다. 불행하게도 최근 10년간 소금 섭취량이 약 35% 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환자나 심장질환 환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권장하는 양이 맞으니까 이것을 따라라. 한마디로 우리를 개나 돼지 취급하는 것이죠. 물박사가 이렇게 의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른 문제보다 소금 섭취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금 섭취가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적게 먹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의학계에서 끊임없이 소금 섭취를 줄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의사나 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대부분 생리식염수를 수액받게 됩니다. 생리식염수 1리터라면 약 9g의 염화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의사들이 소금을 쓸 때는 약이 되고 우리들이 스스로 먹는 소금은 독이 될까요? 생리식염수를 통하여서 소금을 공급받거나 먹어서 장으로 공급받는 소금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몸에 들어오면 똑같은 소금입니다. 결국 WHO의 권장량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많은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잃을 뿐더러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손실이 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소금을 섭취해야 될까요? 물박사가 참고하고 있는 인체생리학 교과서에서는 일일 염분 평형을 10.5g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염분 평형이란 섭취량과 배출량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일 염분 평형 10.5g은 활동시가 아니라 안정시의 양입니다. 인체 활동이 안정되었을 때는
소금의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일 소금 섭취량 10.5g은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최소량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일일 소금 섭취량은 최소량의 활동량을 더한 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5g의 활동 시 배출된 양을 더해줘야지만 실제로 먹어야 될 섭취량이 계산이 될 것입니다. 소금의 배출량은 땀이 증가하는 과도한 육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에도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10.5g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인체는 소금 섭취량을 제한하려고 하여도 스스로 그렇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소금 섭취량을 10.5g보다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소금 섭취량이 일일 약 12g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소변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소변입니다. 평균적인 체중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약 1.5리터 이상의 소변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소변의 용도는 체액보다 조금 높은 농도라고 합니다. 소변의 염도를 측정하여서 건강을 관리한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약 1.2% 이상의 소변의 염도일 때 건강이 잘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생리적으로도 소변은 체액보다 농축되기 때문에 최소한 0.9%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변의 염도를 1%라고 가정하면 15g의 염화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1.2%면 18g이 배출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땀의 배설이 증가한다면 소금의 배출량도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대변으로도 소량의 염분이 빠져나갑니다. 무름변이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소금의 배출량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이나 콧물, 기타 분비물에 의해서도 아주 소량의 염화나트륨이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소금이 배출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보면 최소한 15g 이상의 소금을 섭취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는 소금을 배출시키는 기호식품들을 정말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동네 곳곳에 있는 술집이나 커피 전문점이 바로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알코올은 직접적으로 이뇨제로 작용하여서 소금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생리적으로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나트륨의 배출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술이나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소금을 조금 더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주 후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당기는 법입니다. 짠 국물이 들어있는 해장국을 즐겨 먹는 이유입니다. 커피도 원래는 소금을 넣어서 먹었던 식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가 나트륨을 배출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고 그에 따라 소금을 첨가해서 먹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본능적인 지혜를 우리는 지식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술을 즐겨 먹는 사람도 커피를 즐겨 먹는 사람도 더욱 소금을 적게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갈수록 삶의 지혜는 잃는 반면 쓸모없는 지식만 머리에 가득 채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탄산음료도 대표적으로 이뇨제로 작용합니다. 녹차나 허브차와 같이 모든 차 종류도 이뇨제로 작용합니다. 가장 흔하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뇨제는 물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소금 섭취를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체에 있는 소금을 고갈시켜서 병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과학 상식만 있어도 소금 섭취를 줄이면 물을 적게 마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죠. 전문가들의 말을 함부로 맹신하다가는 큰 일을 치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가는 그 분야에서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전문가가 아니라 돈을 잘 버는 전문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이나 소중한 자산을 함부로 전문가에게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소금의 섭취량을 굳이 양적으로 따지고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 소금의 섭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출량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변의 염도와 양을 측정하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변양 곱하기 소변의 염도 나누기 100을 하면 소금의 배출량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소금의 배출은 피부나 소화기관으로도 어느 정도 배출되고 다른 분비물에 의해서도 배출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수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수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매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건강하고자 하는 행위가 오히려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죠. 염도계 없이 소변의 염도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변의 색입니다. 소변의 건강한 색은 노란색에서 밝은 노란색 사이입니다. 이 정도면 최소 0.9%에서 1.5% 가까이 되는 염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에서 밝은 노란색의 소변을 하루 약 5회에서 8회 정도 보면은 건강한 소금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맞다는 사실이죠. 1회 소변량은 200ml 이상이 좋습니다. 1회 소변량이 많을 때는 약 500ml 이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변량이 많다는 것은 몸이 긴장되어 있지 않고 이완이 잘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소변량이 최대한 많은 상태에서 하루 약 5회에서 8회의 소변을 보고 소변색은 노란색에서 밝은 노란색이라면 여러분은 소금과 물의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소금 섭취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물박사가 앞으로 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병을 참고로 하면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되는 사람은 반드시 소금 섭취를 늘려야 됩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도 소금 섭취를 반드시 늘려야 됩니다. 각종 성인병을 앓고 있다면 소금 섭취를 늘려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부가 건조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소금 섭취량을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소변과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따르게 되면 우리는 건강하게 소금을 섭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박사가 즐겨 먹는 라면입니다. 특별히 물박사는 얼큰한 라면인 신라면을 매우 좋아합니다. 라면에 함유된 나트륨 함유량이 1790mg입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나트륨 섭취량의 약 90%가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박사가 라면을 끓일 때는 라면 봉투에 있는 조리법을 따릅니다. 약 550ml의 물을 넣고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죠. 그런데 물박사는 스프를 다 넣고 라면을 끓이게 되면 너무 싱거워서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일 때는
티스푼 2개 분량의 천일염을 더 넣습니다. 이렇게 라면 한 봉을 끓이게 되면 약 6g의 소금을 섭취하게 됩니다. 라면을 먹을 때는 김치와 같은 반찬을 함께 먹기 때문에 반찬의 소금의 함유량까지 계산한다면 약 7g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한 끼 식사에 7g을 먹게 되면 하루 21g의 소금을 섭취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박사는 라면을 먹을 때에 비해서 정상적인 식사를 할 때 소금을 조금 적게 먹습니다. 물박사의 식단에는 국물 요리가 적기 때문입니다. 물박사가 대충 계산하면 식사에서 약 15g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소금 섭취량으로는 물박사의 소금 배출량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박사는 물을 마실 때 물에 적당량의 소금을 넣어서 먹습니다. 물박사의 일일 음수량은 약 1.5리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500ml 물에 약 2g 가까이의 소금을 첨가합니다. 이렇게 물박사의 일일 염분 섭취량을 계산한다면 최소 20g 이상이 될 것입니다. 물박사는 원래부터 이렇게 많은 소금을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약 20년간 철저한 저염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혼 후 30대 중반부터는 곰탕에도 소금을 넣어 먹지 않을 정도로 싱겁게 요리하여 먹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금 부족과 관련되는 만성 피로, 피부 건조, 심각한 근육통, 얼굴 상기, 혈압 상승, 고혈당 등 각종 병에 시달렸습니다. 올해 나이는 56세인데 그러한 증상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어 노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증상들이 오히려 호전이 된 것이죠. 이것은 다 소금의 놀라운 효능 덕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고기를 즐겨 먹지 않았던 식성이 바뀌어 지방이 충분한 돼지고기를 즐겨 먹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해졌습니다. 물박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굳이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감사하고 현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의 건강이 선물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이 선물은 물박사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나 누려야 될 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금을 건강에 적으로 보지 않고 건강에 가장 중요한 식품의 하나로 생각한다면 누구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물박사나 물박사의 가족 그리고 물박사의 주장을 통하여서 건강한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길 원하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소금 섭취량을 늘려보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한 사람이라면 소금 섭취량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소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소금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이라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길 바라면서 이상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물박사였습니다.